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전화했는데 바쁘다며 몇 마디 나누고 끊어버리거나 조언을 하면 엄마는 몰라요. 아빠는 요즘 세상 모르시잖아요 하면서 무시당하는 느낌. 명절에 잠깐 왔다가 급하게 가버리고 중요한 결정은 나중에 통보만 하고 평생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제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단 며칠 만에 자녀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방법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정반대로 행동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행동이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68세 여성분은 이 방법을 쓰고 단 일주일 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딸이 먼저 전화해서 엄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70대 남성분은 거의 단절 직전이었던 아들과 지금은 매주 만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뭘 바꾸신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무시와 소외감에 관한 것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노인의학을 전공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는데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신체적 질병보다 때로는 이런 관계의 문제가 더 깊은 상처가 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불면증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여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가면 자녀들이 자기 말은 거의 듣지 않고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엄마는 몰라,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손주 교육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면 애들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단호하게 선을 긋더래요. 평생 자녀들을 키우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밥을 먹어도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다는 겁니다.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분명히 몸은 아픈 거죠. 이게 바로 관계의 문제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한두 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 정작 나이 들고 나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를 무시하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무시한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것뿐이고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는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무시로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돌보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필요한 존재이고 싶은데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간극이 오해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상담한 또 다른 분은 70대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은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셨고 자녀들도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자녀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에게 상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 직장을 옮기는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통보만 했대요. 딸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말지 고민할 때 남편하고만 상의했지 부모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작은 아들은 집을 살 때도 부모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알아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자신은 평생 경험을 쌓았고 자녀들보다 인생을 훨씬 많이 살았는데
그 경험과 지혜를 나눌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고 가족 안에서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감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평생 가족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주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정체성의 혼란까지 올 수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과거의 역할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죠. 물론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모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한 발짝 물러서라고 하면 막막하죠. 그동안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하면서 모든 걸 물어보고 의지했는데 이제는 카톡 메시지 보내도 몇 시간씩 답이 없고 전화하면 바쁘다고 급하게 끊는다는 겁니다. 명절에 잠깐 보는 게 전부고 그나마도 몇 시간 있다가 바쁘다고 먼저 일어서서 가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서운함이 생기고 그게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편하게 살만하니까 나를 버리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녀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관계가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서운함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쏟아내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왜 연락을 안 하느냐? 나는 이렇게 외롭게 사는데 너희는 나를 생각이나 하느냐?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자녀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점점 연락하기가 싫어지고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죠. 전화할 때마다 또 잔소리 들을 것 같고 만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부모는 더 서운해하고 자녀는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분은 이런 악순환의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 직전까지 갔는데 알고 보니 몇 년 동안 만날 때마다 딸에게 너는 효도를 모른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거냐. 형제 중에 너만 나를 홀대한다 하는 식의 말을 계속했대요. 딸은 나름대로 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찾아뵙는 건데 갈 때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점점 가기 싫어진 거죠. 나중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관계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의 태도와 말투를 바꾸는 겁니다.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녀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녀의 독립성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성인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68세 여성분 경우를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그들이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칭찬해 보라고요.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대요. 손주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으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조언이 나오는데 그걸 참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잘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요. 그랬더니 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평소에는 엄마가 뭐라고 하면 방어적으로 나왔는데 칭찬을 들으니까 표정이 밝아지면서 오히려 자기가 먼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 남편과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엄마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어보더래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조언하려고 하지 않고 존중해 주니까 오히려 자녀가 먼저 의견을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귀를 닫았던 건데 이제는 엄마가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마음을 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부모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자녀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거죠. 취미를 갖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70대 남성분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자녀들의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했던 등산을 시작하셨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자녀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래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전화 안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등산 가고 친구들 만나고 하느라 바빠서 자녀들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여유로워지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대요. 아버지가 요즘 뭐 하시냐고 물어보고 등산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어 하면서 대화가 길어지고 나중에는 같이 등산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역설입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오히려 다가온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기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존경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말투를 바꾸는 겁니다. 명령이나 잔소리 대신 존중과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판단을 믿는다.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을 옮긴다고 하면 예전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 안정적인 직장을 왜 옮기느냐? 내 말 들어라 하면서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상의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말투를 바꿔서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아빠는 지지한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내가 멋있다.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주고 응원해준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방법을 써서 딸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딸이 뭘 하든 걱정하고 반대하고 조언하느라 바빴는데 어느 날부터 딸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셨대요.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했을 때도 속으로는 걱정됐지만 딸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가 이렇게 지지해 주시니까 힘이 난다고 앞으로 자주 와서 얘기 나누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 후로 모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건 기대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녀가 나를 얼마나 자주 찾아올 거라고 얼마나 많이 신경 써줄 거라고 지나치게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고 바쁘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매일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자녀도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제가 상담한 한 분은 이렇게 기대치를 낮추고 나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해하고 불평하니까 자녀들이 부담스러워서 더 연락을 안 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이해해 주시니까 편한 마음으로 자주 연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외롭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녀의 관심과 돌봄을 요구하는 거죠. 물론 정말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자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자녀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관심을 얻으려고 하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돌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하고 원망하게 되거든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자녀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어디가 아프다, 외롭다, 우울하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솔직하게 말하더래요. 엄마 전화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좀 밝은 이야기도 해달라고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자신이 자녀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 깨달으셨대요. 그 후로 전화할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했다. 친구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드라마가 재미있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를 더 자주 하고 통화 시간도 길어졌대요. 예전에는 빨리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겁니다. 엄마가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아들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여섯 번째는 자녀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겁니다. 많은 갈등이 사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자녀는 당연히 배우자 편을 들게 되고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며느리도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아들과도 사이가 나빴었는데 태도를 바꾸고 나서 관계가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고 칭찬하신다고 해요. 며느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집안일을 어떻게 하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태도를 보이니까 며느리도 마음을 열었대요. 오히려 먼저 시어머니께 조언을 구하고 명절에도 부담 없이 친정처럼 편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과거를 들먹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는데 하는 식의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만 줄 뿐 관계를 좋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녀를 키운 건 부모의 선택이었고 책임이었습니다. 그걸 은혜로 갚으라고 요구하면 자녀는 부담스럽고 억울하게 느낍니다. 나는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 분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과거의 희생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나를 낳고 키운 건 엄마 선택이잖아요. 내가 태어나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은혜를 갚으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하고 충격적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자녀 말이 맞더래요. 자신이 자녀를 낳고 키운 건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자녀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그 후로 과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으셨대요. 대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면서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셨고 그러니까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녀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고 조언하거나 판단하면 자녀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자녀는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봐 하면서 조언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한 분은 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계속 그만두고 다른 직장 알아봐, 상사한테 이렇게 말해봐 하면서 조언만 늘어놓았대요. 그랬더니 딸이 짜증을 내면서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자꾸 해결책만 말한다고 그냥 내 마음을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딸은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싶었던 건데 자신은 계속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던 거죠. 그 후로는 딸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듣고 그래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한다. 이렇게 공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훨씬 자주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엄마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니까 편하게 마음을 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딸이 먼저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녀가 작은 일을 해줘도 고맙다고 말하고 자녀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고마워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도 부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뭘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자녀도 바쁘고 힘든 중에 시간을 내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는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 다른 집 아들들은 매주 온다더라 하면서 불평만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래요. 오면 잔소리만 들으니까 안 오고 싶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태도를 바꿔서 아들이 올 때마다 와줘서 고맙다. 바쁜 중에 시간 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들 표정이 밝아지면서 오히려 더 자주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인정받으니까 더 하고 싶어진 거죠. 10번째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녀가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건 자녀의 인생이고 자녀의 선택입니다. 부모가 반대하고 간섭하면 자녀는 반발심만 생기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물론 자녀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 조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강요가 아니라 제안의 형태로 해야 해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이런 점도 고려해봤니? 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한 분은 아들이 결혼 상대로 데려온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학력도 별로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직업도 변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했는데 아들이 완전히 반발하면서 연락도 끊어버렸대요.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후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아빠는 존중한다.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결혼도 하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잘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계속 반대했다면 아들과 영영 사이가 틀어졌을 텐데 존중해 주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11번째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되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해도 되지만 자녀가 거절하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도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서 너는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요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원망이 쌓입니다. 한 분은 딸에게 병원 갈 때마다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딸이 일하느라 바쁜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데려다 줬대요. 하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불평을 하더래요. 엄마 저도 일이 있는데 자꾸 부르시면 어떡해요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는 혼자 가거나 택시를 타겠다고 하셨대요. 딸이 괜찮다고 하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하더래요. 그 후로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혼자 해결하시고 가끔씩만 딸에게 부탁하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오히려 먼저 엄마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강요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어져서 자발적으로 돕고 싶어진 거죠. 12번째는 자녀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바쁩니다. 일도 힘들고 육아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거기에 자기 개발까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녀에게 왜 자주 안 오느냐, 왜 전화를 안 하느냐고 따지면 자녀는 죄책감과 함께 짜증이 납니다. 나도 힘든데 왜 나만 이해해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한 한 분은 며느리가 일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게 되면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예전에는 왜 명절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느냐, 왜 아이들을 제대로 안 돌보느냐 하면서 불평했는데 이제는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신다고 해요. 명절에 며느리가 준비를 못 해오면 괜찮다고 나도 일할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대충 사오거나 배달시키자고 하신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더래요. 이해받으니까 오히려 더 잘하고 싶어진 거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강요하면 반발하지만 이해해주면 자발적으로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13번째는 자녀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겁니다. 질투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정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자녀가 승진했거나 상을 받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자녀는 그 기쁨을 부모와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서도 괜히 시기하거나 걱정부터 합니다. 승진했다고 하면 축하하는 대신 일이 더 힘들어지겠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한 분은 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좋은 차를 샀다고 자랑했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데 돈 낭비하지 마 하면서 핀잔만 주셨대요. 아들이 기분 나빠하면서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이야기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걸 후회하시면서 태도를 바꾸셨대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축하하고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한다고 하신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다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아버지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와 기쁨을 나누고 싶어진 거죠. 14번째는 경계를 존중하는 겁니다. 자녀가 선을 그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 집에 함부로 찾아가지 않고 자녀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녀가 원하지 않는 일은 강요하지 않는 거죠. 특히 손주와 관련해서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싶어도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해요. 또 손주 교육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자녀 부부의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계속 간섭하고 자기 방식대로 키우려고 했대요. 과자 주지 마라, TV 보여주지 마라, 공부시켜라 하면서 며느리에게 계속 지시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참았지만 결국 폭발해서 손주는 제가 키울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선을 그었대요. 그 후로 손주를 거의 못 보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후회가 돼서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간섭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대요. 그리고 정말로 며느리가 하는 대로 따라주고 존중해주니까 며느리도 마음을 풀고 다시 손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계를 존중해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죠. 15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녀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우울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만나기 싫어집니다. 반대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즐겁게 부모를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항상 밝을 수만은 없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감정을 자녀에게만 쏟아내지 말고 다른 경로를 통해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는 방법으로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고 자녀에게 전화할 때는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한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웠는데 계속하다 보니 실제로 마음도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전화를 더 자주 하고 만남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엄마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한대요. 16번째는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를 떼어놓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가 자기 자녀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들의 경우 며느리가 아들을 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며느리를 원망하죠.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자녀는 이제 배우자와 함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거고 부모는 그걸 축복하고 지지해줘야 합니다. 한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기한테 소홀해졌다고 느끼면서 며느리를 미워했대요. 며느리가 아들을 자기한테서 빼앗아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며느리 흉을 보고 둘을 이간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들은 화가 나서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내를 욕하시면 저도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대요. 그제야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태도를 바꾸셨다고 합니다. 아들 부부를 하나로 보고 둘 다 똑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관계가 회복됐대요. 며느리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두 사람의 가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17번째는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싶니? 내 생각은 어떠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대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몇 살이 됐든 여전히 어린아이 다루듯이 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 하면서 명령하는 거죠. 하지만 자녀는 이미 성인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한 분은 아들이 40대인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합니다.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어라. 운전 조심해라 하면서 계속 잔소리했대요. 아들이 처음에는 참았지만 나중에는 저 어린애 아닌데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면서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제야 아들이 성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대하는 방식을 바꾸셨대요. 명령이나 잔소리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신뢰를 보여주니까 아들도 태도가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18번째는 자녀의 실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계속 들먹이지 말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죠. 과거의 잘못을 계속 끄집어내면 자녀는 죄책감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과거에 한 실수를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잖아. 너는 원래 그래 하면서 자녀를 정해 내리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느끼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한 일을 계속 들먹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뭘 하려고 하면 너는 그때도 실패했잖아. 너는 사업 수완이 없어 하면서 깎아내렸대요. 아들이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결국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아버지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과거 일은 다 잊겠다.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셨대요. 그제야 아들도 마음을 풀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고 지금은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주니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더래요. 19번째는 자녀에게 미안해할 줄 아는 겁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사과하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과하는 걸 자존심 상하게 여깁니다. 나는 부모인데 자식한테 사과를 하느냐는 생각이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수평적입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지는 평생 자녀에게 사과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권위적이고 일방적이었대요. 그러다가 딸이 결혼하면서 편지를 남겼는데 아버지가 평생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항상 억압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자신은 딸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키웠는데 딸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거죠. 결혼식 때 딸을 붙잡고 그동안 잘못한 것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하더래요. 그 후로 부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은 정말 친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20번째는 자신의 행복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지는 거죠. 자녀는 내 행복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나서 자녀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없어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들입니다. 한 분은 평생 자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니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꼈대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자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취미를 찾고 친구를 만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더래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도 되고 본받고 싶기도 하다고 하더랍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내 태도와 말투와 행동을 바꾸면 자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거고 부모님도 독립적으로 잘 지내실 거라고 믿는 거죠. 부모가 서운해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먼저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나 전달법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화가 났어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외롭고 서운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딸아, 엄마가 요즘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내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 바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짧게라도 통화할 수 있을까? 딸이 그제야 엄마가 외로워하셨다는 걸 알았대요. 그동안 엄마가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바쁘게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실은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한다고 해요.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 자녀도 마음을 열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세대는 효도가 당연했지만 요즘 세대는 부모 자식 간에도 독립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한 아버지는 아들이 명절에 처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들이 시댁보다 처가를 우선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대요. 우리 때는 무조건 시댁에 가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니 아들이 아내를 배려하는 거고 양가를 공평하게 대하려는 거더래요. 이게 요즘 세대의 방식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내 가정을 우선시하는 게 맞다. 아빠는 괜찮으니 처가 먼저 다녀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감동해서 명절 다음날 찾아와서 하루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이해해 주니까 오히려 더 효도하고 싶어진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손주 세대와의 관계입니다. 손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면 자녀들이 데리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손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요즘 아이들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용돈만 주면 좋아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을 배우셨대요. 70대인데 손주랑 같이 하려고 핸드폰 게임을 배운 거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손주가 가르쳐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관계가 정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랑 놀고 싶다고 해서 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손주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들 부부는 그 시간에 데이트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주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자녀들과의 만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손주를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손주를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녀가 힘들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자녀가 원하지 않는 도움을 강요하면 안 되고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출산 후 회복 중일 때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거나 아들이 이사할 때 도와주거나 손주를 급하게 돌봐줘야 할 때 흔쾌히 나서주는 거죠. 이런 도움은 자녀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직장 복귀를 앞두고 고민할 때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하셨대요. 조건 없이 며느리를 돕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더니 며느리가 정말 감사해하면서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손주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돕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자녀의 친구나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녀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대해주면 자녀는 부모가 자랑스럽습니다. 친구들도 부모님이 좋다고 하면 자녀는 뿌듯해하죠. 한 어머니는 아들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면 아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날은 꼭 엄마 집에서 만나자고 한대요. 이렇게 자녀의 사회적 관계까지 포용하고 환영하면 자녀는 부모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받아들여 준다고 느끼니까요. 그리고 자녀의 실패나 어려움을 같이 겪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들 때 비난하지 말고 옆에서 지지해 주는 거죠. 이럴 때 부모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졌을 때 한마디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대요. 대신 아들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아빠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하면서 옆에서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더래요. 가장 힘들 때 비난하지 않고 믿어주신 아버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은 사업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자주 찾아뵙는다고 해요. 이처럼 자녀가 힘들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칭찬하고 좋아하지만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또 자녀의 배우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관계를 맺는 거죠. 며느리나 사위와 따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한 시아버지는 사위와 한 달에 한 번씩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딸이 중간에서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두 분이 잘 맞아서 친구처럼 지낸다고 해요. 사위가 장인어른을 정말 좋아해서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배우자가 시댁이나 처가를 좋아하면 자녀도 부담 없이 자주 방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 전통이나 의례를 너무 강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절에 꼭 와야 한다. 제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요하면 자녀들은 의무감 때문에 오게 되고 즐겁지 않습니다. 대신 오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습니다. 명절에 와도 과도한 일을 시키지 않고 편하게 쉬다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제사도 간소화하고 형식보다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의미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어머니는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일절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음식도 미리 다 준비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고 자녀들은 그냥 와서 먹고 이야기만 나누다 가라고 하신대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미안해했지만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부담 없이 자주 오게 됐다고 합니다. 명절이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됐고 자녀들도 명절을 기다리게 됐다고 해요. 또 자녀에게 유산이나 재산 이야기를 너무 일찍 꺼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정리는 필요하지만 그걸 자녀에게 은혜처럼 말하거나 조건으로 내세우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나 죽으면 이만큼 남겨줄 거니까 지금 잘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건 자녀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재산 때문에 효도하라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한 아버지는 재산 이야기는 나중에 유언장으로 정리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담 없이 아버지를 대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재산이나 유산 이야기가 없으니 순수하게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선물하는 걸 고맙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뭘 사다 드리면 돈 아깝다고 하거나 필요 없다고 거절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건데 거절당하면 서운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되죠. 한 어머니는 아들이 명품 가방을 선물했는데 너무 비싸다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 후로 아예 선물을 안 하게 됐대요. 어차피 거절당할 거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나중에 후회하시면서 아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주는 건 뭐든 고맙게 받을게. 그 후로 아들이 다시 선물을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항상 고맙다고 표현하신다고 합니다. 또 자녀의 취향이나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 음악, 취미 같은 것들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한 아버지는 딸이 채식주의자가 됐을 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셨대요. 고기를 안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계속 먹으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예 집에 안 오게 됐대요. 그런데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채식 요리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딸이 올 때마다 채식 음식을 준비해 주시니까 딸이 정말 감동했대요. 아빠가 자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 후로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인생 조언을 할 때는 강요가 아니라 제안의 형태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내 경험상 이렇더라. 참고만 해봐.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나온 조언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한 어머니는 딸이 직장 문제로 고민할 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되 강요하지 않으셨대요. 엄마는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너는 내 상황을 가장 잘 아니까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딸이 그 태도가 너무 고마웠대요. 조언은 해주시되 선택은 자기가 하게 해주시니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내린 결정이니까 후회도 없고 책임감도 생긴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자녀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효도를 하든 안 하든 자주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녀들은 이런 사랑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나, 얼마나 자주 오나 따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자녀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대요.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가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녀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놓아주세요. 강요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세요. 과거를 들먹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세요.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 할 겁니다. 자녀들이 무시한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 대부분 오해입니다. 자녀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물론 정말로 자녀가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자녀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서로 간의 오해나 소통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자녀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다가가면 반드시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자녀에게 전화할 때 불평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만날 때 잔소리 대신 칭찬을 하세요. 조언 대신 경청을 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녀들의 태도가 바뀌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편하게 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노년이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자녀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명언배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더 깊이 있는 상담과 전문적인 조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명언배움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더욱 심층적인 콘텐츠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명언배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자녀들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날까지 명언배움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